안녕하세요. 해양경찰서와 함께하는 시민경찰학교 5번째 시간. 오늘도 진행을 맡은 저는 해양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사 김정현입니다. 5번째 목소리니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열심히 준비한 내용을 여러분께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해양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업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전에도 공지를 드렸듯이 오늘 주제는 외사입니다. 저도 청취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사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좀 찾아봤습니다. 외사란 외국인, 해외 교포 또는 외국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등 외사 대상에 대해서 이들의 동정을 관찰하고 이들과 관련된 범죄를 예방 및 단속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찰 활동을 말한다고 합니다. 너무 사전 읽은 거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소개도 전에 멘트를 해버리시니까 제가 많이 당황한 것 같은데요. 그럼 바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경찰서 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숙현 경장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와경찰서 외사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장 김숙현입니다. 코로나 전후로 일상생활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는 언택트이잖아요. 사회적 거리가 멀어져 있지만 팟캐스트 방송, 라디오 덤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학교 교육생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지금 저희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편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숙현 경장님께서도 이 자리를 나오신다고 하셔서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진행자 자리를 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긴장하셔야겠어요. 오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등장만으로도 제 자리를 위태롭게 하시는 예사계 김숙현 경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로 이 5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외사의 사전적 정의에 대해 읊어드렸습니다. 김숙현 경장님께서는 외사계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청취자분들과 교육생분들한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프닝에서 김정현 경사님께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 사전적 정의가 저는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받을 때 빼고는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청취자 여러분들과 교육생 여러분들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현 경사님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저 올해 이제 30입니다. 그러면 김정현 경사님도 저와 마찬가지로 혹시 초등학교 때 이제는 글로벌 시대로 지구촌 어디든 24시간 안에 갈 수 있다. 이 말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죠. 들어가지고 사회 시간에 많이 들어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것처럼 어느덧 한국에서도 길거리 어디에서나 외국인을 쉽게 마주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외국인이 한국 문화와 규범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내 외국인 간의 갈등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서 한국인과 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과 공공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경찰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범을 설명하는 범죄 예방 교육, 그리고 운전면허 등을 운영해서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김숙현 경장님께서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들이 규범을 잘 지키면서 어우러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경찰서 관할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상명대 어학원 등이 위치하고 있어서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을 위해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특성에 맞는 업무도 외국인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업무가 외사이다 보니까 외국어도 잘하실 것 같아요. 김숙경 원장님께서는 어떤 언어를 잘하시나요? 저는 그 언어 특채로 입직을 했는데요. 전공은 중국어입니다. 아, 니, 중국어요? 네, 니하오. 니하오. 네, 그렇군요. 그럼 이 방송을 통해서 듣는 청취자분들에게 중국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해양경찰서를 대표하셔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 달라고 중국어로 한마디 하실 수 있으실까요? 갑자기요? 네. 잠깐만요. 嗯，在韩国留学中的中国朋友们，你们好。为了你们的安全生活，有事情需要帮助的话，请随时联系惠华警察所，我们将一直与你们同在。 네. 저는 잘 못 들었지만 이 청취를 하고 계시는 중국인 분들께서는 잘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그 방송을 들으시는 유학생 분들께서도 도움이 많이 되는 정보일 것 같은데요. 다음은 시민경찰학교 교육생 분께서 사전에 설문지를 통해서 질문을 주신 내용이 있어요. 외국인이 실제로 경찰에 어떤 사건으로 신고를 도와달라고 하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거 설명이 가능할까요? 우리 경찰서가 종로구에 있잖아요. 그렇죠. 종로구에서 굉장히 유명한 시장이 있어요. 저희 경찰서 바로 앞에 그 광장시장일까요? 네, 맞아요. 그 광장시장이 외국인들한테 관광지로 되게 유명한 거 아세요? 아, 그런가요?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거는 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외국인 유학생들도 한 번쯤은 서울 구경을 한다고 하면서 찾아오는 곳이 광장시장이고, 한국에 그냥 잠깐 머물다 가는 여행객인 외국인들도 광장시장은 꼭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외국인 유학생 혹은 여행객들이 여기 광장시장에 와가지고 늘 항상 경찰서를 찾아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장에 가서 경찰관을 찾는다고 하면은 뭐 물건을 잊어버리나 뭐 그런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물건을 잃어버렸다라고 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언어가 안 돼서 어떻게 신고를 할지 몰라서 찾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그럼 언어가 안 돼서 신고를 하는 경우 말고 혹시 또 있나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 드렸듯이 성균관대학교랑 그리고 상명대 어학원이 우리 관내에 이제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고나라 사기 같은 경우, 혹은 이제 조금 안 좋은 폭행 사건의 경우, 이렇게 술자리에서 이제 시비가 붙은 경우에 이제 고소를 하려고 오는데, 이제 경찰서에서 어떻게 고소를 진행하는지, 그리고 수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외국인이 도움을 요청하는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먼저 언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이 신고를 할 경우에 외사계 김숙현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설명해 좀 해주세요. 제가 해외경찰서에 처음 발령을 받았을 때 맡았었던 이제 첫 외사 업무는 이제 한 외국인이, 이분이 중국인이셨어요. 이 중국인 분이 오셔가지고 경찰서에 오셔서 저를 이제 찾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경찰관님,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를 잘 못해요. 신고가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낯선 한국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잃어버리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답변을 드리셨어요? 아, 근데 그때는 저도 처음이고 굉장히 다급해 보이셔가지고 저도 같이 당황을 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같이 숨을 한번 길게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라고 한번 10번 정도 그렇게 시키고 그러고 나서는 당황하지 말고 여행자 보험을 들었는지 한번 제가 물어보고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가서 분실 신고를 하면 보험 처리를 해준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었어요. 아, 이게 처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인 외국인 분들 일단은 침착하게 잘 유도를 하고 대응을 해주신 것 같네요. 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게, 아, 나는 당신이 중국어를 할 줄 알아서 당신과는 소통이 되는데, 지구대나 파출소를 가가지고 말을 하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전화 통역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언어가 되지 않더라도 전화를 통해서 제3자가 통역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화 통역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가가지고 전화 통역 서비스를 해가지고 이제 경찰관과 파출소에 있는 직원분들과 이야기를 하시면 이제 해결이 될 거다라고 이제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 이 파출소 모든 경찰관이 모든 언어를 다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화 통역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외국인 분들과 민원 업무를 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인 것 같아요. 전화 통역 서비스가. 예, 근데 맞습니다. 이 전화 통역 서비스에 대해서 이 청취를 하고 계시는 시민분들께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아, 네. 이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가요? 네. 전화 통역 서비스는 한국말에 서투른 외국인 또는 방금과 같이 유실물로 인해서 곤란을 겪고 있는 외국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도입된 정책입니다. 언어 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신고를 해야 할 때 망설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신고를 포기하시고 그냥 귀국하신다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어떤 사건에서 아예 그냥 사건을 안 하시는 분들도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을 안 하시는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다는 점을 착안해서 그런 불편사항을 개선해 외국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전화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외사계에서는 파출소나 지구대를 대상으로 외국인의 신고를 보다 빨리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통화 가상 훈련도 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아, 이 경찰서 김숙형 형장님께서 외사계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이 파출소 직원분들과 함께 전화통화 가상 훈련도 매 분기마다 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실 신고 외에도 외국인의 경우에 폭행, 뭐 이런 형사 사건이 개입된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도 전화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아, 당연하죠. 다만 이제 분실 신고 같은 경우 물건을 찾는다는 목적보다는 이제 주로 보험으로 처리해서 보상받기 위한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전화 통역만으로도 경찰이 민원을 쉽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 같은 경우는 전화 통역만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때는 경찰관이 전화 통역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제 외국인 사건의 발생 과정을 이해하고 이제 혹여나 이제 수사가 진행되기를 희망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음, 우리나라 내국인이 만약에 형사사건을 접수를 했을 때랑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전화통역 서비스와 통역인을 부르는 경우 같이, 어, 외국인이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 혹시 외국인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발생하나요? 아니요.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화통역 서비스는 경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협력기관에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이제 수사가 진행이 돼가지고 통역인을 부르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에서 진행하는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그 비용 모두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 통역인 제도가 이제 처음 이제 시행이 됐을 때 이제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피해자 혹은 이제 피혐의자에게 통역인에게는 너네가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많이 고지해 주었었습니다. 이 무료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외국인 분들께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혹시 외국인이 고소를 할 경우가 있잖아요. 이 경우 한국인이 고소할 때와 또 다른 점이 있나요? 김정현 경사님께서 굉장히 질문을 날카롭게 해주세요. 왜냐면 이 질문 자체가 저도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랑 내국인 차이가 뭔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이가 없습니다. 입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그냥 112로 신고만 하면 된다. 모든 것들은 그냥 경찰에서 해결해 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간혹 가다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확한 신고 접수를 위해서 혹은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112로만 피해 사실을 말하면 되는 게 아니고 고소장을 작성을 해가지고 정당한 적법한 수사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내국인 같은 경우에도 112 신고만으로도 끝나지 않고 경찰서에 오셔서 신고 접수를 따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소환조사 혹은 참고인 조사 같은 경우를 받고 수사를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외국인이랑 별로 차이가 없다는 점이 거죠. 그렇죠. 이 외국인이 근데 그러면 경찰서에 오셔서 고소장 같은 거를 쓰시잖아요. 네. 근데 한국어로 쓰는 게 많이 힘드실 텐데 외국인은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을 하나요? 고소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경찰관이 대리로 작성하지 않고 직접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다만 이제 여행을 와서 피해를 입은 외국인 같이 한국어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거나 한국어가 서투른 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경찰이 고소장 맨 밑에 어떠한 사유로 위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대필로 작성한다라고 적고 고소장을 쓸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경찰에서는 여행 오는 외국인과 달리 체류 외국인에게는 되도록 모국어를 사용하고 한국어도 잘하는 지인에게 도와달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소장을 수사관이 알아볼 수 있게 작성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 외국인이 개인적으로 번역 어플을 사용하다 보면 잘못 오역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인과 같이 작성해 오시라고 조언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 고소장. 근데 저희 같은 경찰이나 혹시 네, 수사기관 같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많이 접하는 용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인 시민 같은 경우라면은 말만 들어도 사실 어렵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많이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경찰서 외곽에 김숙경 경장 같은 경찰관의 도움으로 외국인도 쉽게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외국인이 도움을 요청하는 유형 중에도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혼자 생활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방범에 대한 문의가 많을 것 같아요. 오, 혹시 이거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아보셨나요? 네, 맞아요. 특히 이 질문은 언제 많이 들어오냐면 새학기 시작할 때 3월이나 9월쯤에 이제 경찰관님 하면서 이제 중국어를 할 수 있다고 들어가지고 연락 드렸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제 8월? 8월 말쯤에도 한 3, 4명한테도 받았고요. 다 이제 성균관대 학생들인데
이제 보통 이렇게 치안 관련돼 갖고 밤에 늦게 들어올 때 무서워요. 원룸인데 도어락이 있는데 누가 문을 흔들고 가서 무서워요. 하면서 이제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정말로 이게 방문을 갑작스럽게 두드리면은 남자인 저도 무서울 것 같은데 혹시 외국인이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근데 이거는 내국인, 외국인 다, 없어요.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그냥 내국인한테 설명하는 것 그대로 이제 유학생들이라든지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는 이제 중국인들한테 많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유학생의 경우 한국 사회에서의 정보 습득이 한국인보다는 많이 느리잖아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알고 있는 그런 정책들이라든지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고 있는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 첫 번째 시민경찰학교 시간에, 모르시는 분들께서 많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상벨이나 CCTV 같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금방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정보 습득이 느리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를 들면 혹시 어떤 게 있나요? 혹시 범죄 신고는? 112. 그렇죠. 네, 이제 그렇죠. 우리는 한국인들은 다 저희 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네. 저희 이제 30대, 20대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이제 범죄 신고는 112. 이거를 이제 외우고 3분 안에 112.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이제 외우고 자랐잖아요. 그런데 외국에서 이 신고 번호가 다른 거 아세요? 그건 아직 생각하지 못했네요. 제가 이제 중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잖아요. 중국에서 경찰한테 신고를 할 때 전화번호가 뭔지 아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비슷해요. 113? 간접 신고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그럼 111인가? 아니요. 110입니다. 아, 근데 이 신고할 번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번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위급한 상황에서는 사실 120이 생각나지 112가 생각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중국인 같은 경우에는 110이 먼저 생각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생각날 수 있게 범죄 예방 교육을 하면서 110이다. 110이 아니다. 112다. 네.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직접 찾아가지 못하고 이제 성균관대 유학생회라든지 이런 단체를 통해서 이제 내용들을 계속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녹음을 이렇게 기회를 삼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대한민국에 범죄 발생을 했다면은 110이 아니라 112라는 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인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110, 112 이런 신고 번호 말고도 다른 다양한 문화 때문에 문의가 많을 것 같아요. 혹시 다른 것도 있나요? 네, 있어요. 이제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다양한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한 번은 중국 유학생이 저에게 직접 연락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혹시 집주인이 걱정돼서 들어와 있는 게 한국 문화인가요? 라고 이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것은 절대 안 된다. 아무리 집주인이라도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서 집에 함부로 들어와 있는 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 이제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유학생이 하는 말이 근데 저 말고도 그렇게 집주인이 마음대로 들락날락 거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돼서 찾아왔다라고 말하는 집주인을 보면 이게 문화 차이인지 많이 고민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유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유학을 온 어린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옳지 않는 상황이라든지 아닌지를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어릴 텐데 아무리 집주인이 걱정이 돼서 찾아왔다고는 하지만 연락도 없이 내가 생활하고 있는 가장 편안해야 될 나의 집에 갑자기 누군가 찾아온다고 혹은 문을 열었더니 집주인이 안에 있다고 하면은 그 범죄죠. 정말 엄연한 범죄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도 그 유학생들의 문화 차이인가 하고 넘기는 경우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문화 차이예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럼 이제 경찰관님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자취하면서 사니까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균관대 친구들이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하니까 저희 이제 생안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탄력 순찰제 혹은 도어벨, 안심벨 네.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이렇게 시민이 순찰을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직접 선택하면 경찰이 지정된 장소를 지정된 시간에 순찰한다라고 이제 알려주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방범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 창문 잠금 도어락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이 창문 잠금 도어락으로 창틀에 설치를 하면은 방범을 조금 더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일정 부분까지만 열리고는 그 후로는 못 열리게 막아주는 거여갖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방범을 하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경찰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는 탄력 순찰제다,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상적이지만 외국인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점을 저희가 깨닫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 또 외국인의 어려운 점을 도와주기 위해서 김숙경 경장님 같은 경찰에서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시간 같은데요. 그 전에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시민경찰학교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김숙경 경장님께서 퀴즈를 통해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녹음을 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마주보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쉬운 마음은 교육생 여러분들 그리고 청취자분들도 모두 같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퀴즈 하나를 낼 텐데요. 퀴즈 정답자분들께서는 코로나 방역 시대에 맞춰 비말 마스크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말 마스크 저희가 지금 쓰고 있지만 이 시대에 맞는 선물이라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김숙형 경장님 그 퀴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들은 내용 중 한국어를 하지 못해 신고를 못하는 외국인의 통역을 도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전화 통역 서비스, 2번 전화 통화 서비스. 정말 알쏭달쏭한데요. 1번은 전화 통역이고요. 2번은 전화 통화입니다. 오늘 방송을 그래도 잘 들으셨다면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쉽게 맞추실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 정답은 10월 19일까지 010-4776-2519, 016-4776-2519로 문자 남겨주시면은 선착순에 한해서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경찰학교는 그 라디오 덤 댓글로 시민경찰학교 참여 소감, 바라는 점 등도 말씀을 해주시면은 짧은 기간이지만 더욱더 풍성한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시민경찰학교 함께 해주신 교육생분들,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해주시면서 외사경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신 김숙형 경장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수사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